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2부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은 아니고요. 처음 신청해서 왔습니다. 4시간 동안 뭐 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콘서트면 노래하고 영화는 그냥 보면 되는데 설마 4시간 동안 입만 터는 겁니까? 제가 이분께는 답 드릴게요. 샹이라고. 죄송해요. 질문 대답할 가치도 없네요. 네, 그냥 제 입 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5년 된 베프랑 같이 와서 눈물나게 행복합니다. 저는 대인관계가 어렵습니다. 늘 주위에 사람이 많은데 저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일정 거리 이상 다가오면 제가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가끔 안부가 궁금한 사람이 있어도 전화를 하면 언제 끊어야 할지, 카톡도 언제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은 손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아, 오셨군요. 그래요. 그러면은 마이크 한 번만 주실래요? 자, 주위에 사람이 많은데 사람들이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25년 된 베프분은 뭐 중고등학교 친구인가요? 네,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아, 그러면은 사람들은 주로 선생님 좋아하셔서 선생님 곁에 가길 원하시는 스타일이신 거죠, 선생님이? 네, 주변에 사람이 마이크 가까이, 입에 가까이. 오는데 제가 좀 그 사람이 어느 선 이상, 제가 생각하는 선 이상으로 들어오면 제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좀 멀리하고 만나자고 해도 피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여자? 네, 남자는 연락. 남자는 감사히 받고. 남자들은 연락을 안 해요, 저. 아, 남자들은 연락을 안 한다. 아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 좋아요. 좋아요. 자, 근데 전에 선생님이 어렸을 적이나 선생님의 성장 과정에서 선생님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의 영역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선생님의 그런 어떤 친밀감과 교류에 대한 욕구가 어렸을 적에 좀 충분히 채워진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 선생님이 친밀하게 지내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못했거나 공급받지 못했다는 대상은 누구였었어요?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엄마가 늘 바빠가지고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항상 엄마를 기다리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피곤해서 자면 이렇게 깨우지 못하고 또 엄마가 되게 무서우셨거든요. 그래서 깨우지 못하고 일어날 때까지 항상 기다렸다가 엄마가 이제 어디를 막 데려가거나 뭘 사주거나 이러면 항상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서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지 못했던 거를 당신이 해주고 싶으셨던 거를 저의 원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해주시면 그냥 그거를 늘 수동적으로 받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도 저는 좀 형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하고 이렇게 가까워지고 이런 거에 대한 좀 부담이 많았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거는 나의 근원의 존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나는 엄마에게서 주로 많이 왔다는 마음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버지들은 자식을 그렇게 다정하게 품는 집이 아시아에서 한 3집 정도 있어요.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 그리고 필리핀? 한국은 다 멸종됐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전통적으로 전형적으로 하던 역할. 아이가 실수를 해도 아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안아주고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는 그 엄마가 해야 하는 보통 전통적 엄마의 역할. 근데 엄마가 그걸 무서우셔서 그랬거나 아니면은 근데 아이는 엄마가 훨씬 더 무서워요. 더 확장돼요. 왜냐하면 아이는 작으니까. 근데 내가 어렸잖아요. 작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하나 무서워도 아이는 엄마가 5개, 10개 무섭거든요.
엄마는 되게 큰 존재고, 그리고 엄마는 바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선생님은 좀 착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해줘.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 바쁘면 얼마나 바빠. 다른 친구 엄마들은 다 놀아준대. 이렇게 말을 좀 못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 있는데 엄마가 엄마 위주로 사주고 엄마 위주로 해요. 성격이 명확하고 본인 의견이 확실하신 엄마들이 있거든요. 지금 웃는 엄마들 회개하도록 하세요. 내 얘기인가? 그런 엄마들이 있다고요.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로 명령조로 얘기하거나 지시조로 말하거나, 그리고 아이가 저 엄마하고는 얘기해서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겠구나. 전면적 전쟁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무조건 이거 지는데. 그러면 이제 착한 애들은 눈치 보다가 그것마저도 내가 뭐라고 컴플레인 엄마한테 하면 엄마가 그것도 안 해주고 그 관계도 나랑 깨질까봐 아이는 억울해서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지점을 못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친구가 이렇게 나 좀 바쁜데 카톡 나중에 할래? 이렇게 못 하는 거죠. 근데 계속 연락 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그러죠. 야, 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왜 이렇게 답장을 안 하니? 진짜 자기가 뭘 대단하다고 그냥.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중으로 고통을 느끼죠. 첫 번째는 내가 불편한 나에 대해서, 그것으로 오해받는 또 그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짜증나. 짜증나니까 매콤한 게 땡기네. 친구야, 베프야, 저녁에 좀 먹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에? 먹는 것이 가장 그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의 선택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아직 계세요. 아직 계세요? 네. 이 언어의 수순과 단어의 선택이라는 것이 주는 새로운 언어가 있거든요. 물론 살아 계시죠. 이게 아니라 아직 계세요. 아직까지는. 오케이, 좋아요.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67. 젊으시네요. 네. 그래요? 제가 나이 들어 보이나요? 선생님 나이 들어 보이냐고요? 네. Of course.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렇게 웃으면서 선생님의 이러한 기운을 날려야죠. 이렇게 있으면 기운이, 이게 물이 점액질이 된다고요. 에? 물이 점액질이 된다고요. 피가 이렇게 깨끗하게 돌아야 되는데 떡진다고요. 혈전. 피떡이 돼버려요. 피떡이.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착하시니까 사람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거절 잘 안 하시고 남한테 탁 이렇게 안 치고. 그러니까 나 쟤랑 좀 편안해서 친해지게 지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선생님은 엄마의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저 되게 성격이 좋고 명랑한 줄 아는데 이제 밖에서는 되게 밝고 집에서 되게 우울해요. 혼자 있을 때 되게 많이 가라앉고 저기 고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잠수함이었어요. 체격 때문에요? 아니 그냥 저는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기분이 다운이 되면 모든 연락을 끊고 그냥 잠수를 타버려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오는데 제가 이제 딸이 10살인데요. 이게 제 딸도 저의 이런 기질을 닮을까봐 그게 너무 걱정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선생님이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그건 왜 그런 거라고 전 생각하냐면,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집동물과 야생동물이 있어요. 집동물은 내가 다치거나 아프면 사람들이 얼른 그걸 치료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집동물이에요. 내가 아픈데 엄마가 그걸 얼른 알아내요. 그래서 어머, 우리 딸 혈색이 안 좋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단 동물들 있잖아요. 집단 생활하는 원숭이들끼리 살고 막 사자들끼리 살고 막. 그 얘네들은 얘가 조금 어디가 안 좋았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면 거기 동물들은 뭐 이렇게 핥아도 주고 뭐 이래 주는데 마음이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상처와 생채기를 어떻게 못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동물은 유일하게 자기를 치료하는 방식은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그냥 쉬는 거예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먹지도 않아요. 선생님은 그때 먹나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그러면 큰 상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주 큰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인간은 먹을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웬만큼 해결할 수 있는 상처이기 때문에 음식이 땡기는 거거든요. 절대 우울증 아니에요. 인간은 우울하면 절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성분들, 나 우울증인가 봐요. 뭐, 그런데 최근에 맛집 찾아서 간 거면 여러분은 기분이 나쁜 거지 우울증은 아니에요. 그냥 잠깐 기분이 잡친 거야, 그냥. 그 시기 때문에 기분이 약간 좀 잡친 거지, 뭐, 우울증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의 마음의 그 상처를 누구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또 너무 착하면 남한테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왜요? 내가 얘기한다고 되니? 듣는 친구만 스트레스 받지. 아무리 친하다고 그래도 내가 친하니까 얘한테는 그 스트레스 주지 말아야지. 그냥 나 혼자 그냥 배달통 시켜서 먹으면서 뭐 그래야지 뭐.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깊은 동굴에 들어가고 또 깊은 동굴에 들어간 선생님을 또 선생님이 또 자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이 될 만한 걸 소개할게요. 첫 번째, 선생님이 이제 딸에게는 선생님 엄마가 선생님한테 하듯이 안 하시죠? 그러려고는 안 하는데 평소에 잘해주다 한 번에 이렇게 욱하고 쏟아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상시에 잘해주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냥 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벌써 거기서 단어에서 나타나죠. 잘해주려고. 아직 살아계시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코드예요. 이 모든 말에는 그 코드들이 다 있어. 오묘해. 자, 그러니까 잘해주려고 하지 마라. 잘해주려고 한다는 그 말 자체는 벌써 선생님이 과거에 그 틀어진 거기에 대한 보상 기제가, 이게 원래 다른 강연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깝네요. 이거 원래 2부 때 하려고 그랬는데, 그 보상 기제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못 받은 거를 얘한테는 잘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해줘도 잘인데, 선생님 마음에서 오바가 되거나 약간 억울하거나 이쯤에선 나도 애한테 화를 좀 내야 되는데, 야, 너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머리에서 통제를 딱 하는 거죠.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엄청 겁먹었잖아, 엄마한테. 그러니까 애한테는 잘해줘야 돼. 근데 이런 게 반복된 사이클이 나오면 선생님은 억울해지죠. 이 억울함의 게이지가 쌓이다가 어느 날 딸이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은 곳에서 엄마의 게이지가 쌓여서 그런 거예요. 딸이 그 한 번이 그만큼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남편이 그만큼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순간 폭발력으로 막 딸한테 폭발하고 정신을 차리고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진짜 나이도 어리고 진짜 내가 이 일을 당해서 내가 내 애한테는 하기 싫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네. 엄마가 미안하다. 또 가서 또 엄마가 미안하다. 그럼 딸은 진짜 무서운 엄마다. 진짜 뭔 애버리지가 있어야지. 그냥 차라리 할머니가 나. 일괄적으로 안 나쁘게 해주니까 그냥. 그럼 이제 애가 나중에 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엄마한테. 예? 그러면 이제 엄마는 나는 참고 착한 엄마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 내 인생 너무 억울해. 정말 나 정말.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죠. 일단 이 그림을 쫙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잘 맞추신. 자, 여기가 점집입니까?
이제 느낌 자체, 너무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부족을 써서 백인 마트에다가 놔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선생님이 직접 와주셔서 팥 뿌리면서 굿을 해주시는 건가요? 이게 카드로는 안 되나요? 제가 현금 요즘에 딸리는데 굿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너무 숨을 평상시에 이렇게 쉬지 못하고 뭘 일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산소가 몸에 쌓여 있어서 이게 터질까봐 선생님이 그 동굴에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숨을 쉬는 거거든요. 네.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못해서 생긴 마음에 안 좋은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왔냐면 어른이 되어서도 딸한테 하면 좋을 말인데 안 한다고요, 지금. 그리고 거절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장 큰 문제는 옆에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데 25년 내 곁을 지켜준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게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친구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너끈히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 일단 동굴로 본인이 들어가는 것을 본인이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더 빨리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선생님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 여자도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만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관계로 치유받지 못해 보면 우리는 반드시 상처를 받을수록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그러한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동굴로 들어가면서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 다 인간관계 깨지는데, 이렇게 자책하면 그게 더 안 좋다는 거죠. 동굴로 들어간 나를 이해해야 조금 더 늦지 않은 시기에 동굴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동굴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마셔요. 어둠에 길들여져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밝은 데로 나오는 게 불편해요. 이 말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가 마음의 힘이 좀 생기면 어떤 만남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완전히 홀로 있지 마시고 책도 보시고 강연도 듣고 콘서트도 오시고 영화도 보시고 어떤 만남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뭘 해보라는 거하고 만나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것도 우리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연도 만나는 거고 집에 혼자 처박혀 집에 홀로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홀로 있다가 마음에 조금 힘이 되면 나오세요. 예? 그래서 지금 잘 나오신 거예요. 물론 4시간 동안 뭔 얘기를 들어야 되나 고민은 있지만 힘들면 1부만 듣고 나가도 돼요. 돈은 환불 못 해드려요. 서로 우리 규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시고 마음이 밖으로 나와서 무언가의 만남을 가져봐야지 혼자 있으면 반드시 물이 떡져서 액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더 심해지면 거기에 뭔가 끼고. 현장에서 손들어서 질문하실 분 계세요? 한두 분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요. 그럼 마이크 하나. 네, 저는 원래 열정을 갖고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학교에서 그 과에서 이제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엄청 열정을 갖고 하는데 응원해주는 사람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은데 그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이게 점점 이런 걸 부딪히니까 열정이 식어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계속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한 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애들이랑 같이 놀고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교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남자가 아름답다는 느낌이 지금 처음 느껴진 것 같아요. 아니 사귀자는 건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야, 서로 아니야. 대학생이에요? 네. 그래요. 몇 학년? 저 4학년입니다. 군대 갔다 오고. 네. 그래요. 오늘 누구랑 왔어요? 저 혼자. 혼자. 예.
이건 어떻게 알고 남자 대학생이 온 거예요? 여기요? 네. 유튜브에서 포프리쇼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만 계속 봤었는데 그래서 그거 계속 보다가 하는 거 있다고 해서 신청해서 오게 됐습니다. 나중에 방송을 보고 제가 우리 학생을 보는 눈빛이 잡혔거든. 제 얼굴을 꼭 보시길 바래요. 제가 우리 학생을 아까 바라보던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방송에 잡혔으면 그거를 꼭 보길 바래요. 그거는 세상 그 무엇인가가 우리 학생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에요. 지금 그러한 고민을 하는 아름다운 한 인간을 바라보는 또 한 인간의 시선.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 시선으로 어떤 존재가 나를 본다는 것을 우리 형제님이래. 우리 형이 아니지. 동생이니까. 우리 친구가 그 시선을 한번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류수영 씨가 저를 그런 눈으로 봐주는 걸 제가 류수영 씨의 눈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우느라고 나를 보는 그 사람의 눈빛을 못 봤는데 방송에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내가 너무 경황이 없으면 나를 보고 있었던 그 사람의 눈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꼭 방송을 다시 봐보세요. 아름답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 지금 그러한 마음에 그거의 고통을 느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걸 질문하는 이 모든 자체가 인생의 아주 크나큰 아름다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여성이 있다면 이런 아름다움을 가진 남자를 발견하기를 바라고 또 결혼했지만 지금 관계가 좋지 않거나 그런 분들은 또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지금 4학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1년 남았어. 이제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영화 같은 삶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소개할게요. 일단 이렇게 소개할게요. 사람이 자기의 경우밖에 소개할 수 없는 거니까 신을 믿든 안 믿든 가상의 신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내 부모가 있고 나를 응원하는 것에는 두 가지고 신의 음성을 듣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신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의 안티로부터 신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티가 나왔다면 그 안티의 말 속에 신의 음성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우리 주변에 다 나 좋다고 하는 사람밖에 없어지니까. 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얘기를 잘 들어봐요. 그리고 그 친구 얘기가 맞다고 하면 그 친구에게 가서 고맙다고 해버려요. 선배예요, 후배예요, 동기예요? 곤란해요. 이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지혜롭네. 나중에 집에 가다가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겁이 많네. 겁이 많아. 지혜가 아니라. 근데 뭐 지혜와 겁은 깻잎 한 장 차이라고 봐야죠. 좋아요. 아주 아름다운 청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나를 반대한다고 해서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세워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일단 한번 잘 들어봐라. 그리고 그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때 그래, 그러면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가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니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 이렇게 얘기하면 걔네도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봤는데 이건 나는 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추진해라.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알게 될 거다. 인간이 두 번 착각한대요. 열정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권태가 영원할 거라는 착각. 인간의 삶은 마치 유전자 지도처럼 이렇게 회전된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열정의 형태가 바뀌어갈 거예요. 이렇게 막 열정 막 이런 거는 연애 처음 하고 막 그러니까 나오는 열정이에요. 이 형태는 반드시 바뀌어요. 거의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고 나서 변화돼서 바뀌는 게 있고 변질이 되겠죠. 빈티지가 되든 빈티가 나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전 이렇게 추천할게요. 지금의 열정을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열심히 누려라. 그리고 권태가 올 거예요. 권태는 전에 의미 있었던 일이 지금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래요. 근데 권태도 영원하지 않아요. 권태 다음에 잘 가면 성숙이라는 단계로 갈 수 있어요. 희망을 놓으면 안 돼요. 알았죠? 그리고 제가 아름답다는 말을 우리 청년의 마음에 꼭 들어가길 바라요. 고마워요. 간식 잡수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